안녕하세요. 부자토끼입니다. 5년도 안 된 신축에 뛰어난 입지에 역세권 재개발 호재까지 모두 갖춘 다가구 물건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22-3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 36.91평, 건물 면적 74.8평의 다가구로 감정평가 19억 6,800만원에 시작하여 1회 유찰된 15억 7,491만원에 시작합니다. 매각 일정은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원래 2024년 1월 23일에서 날짜가 변경되었고요. 입찰 시 시작가의 10%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가구 물건은 서울의 중심부죠. 교통의 요지인 사당역으로부터 도보 7분의 역세권 물건입니다.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현재 다가구 물건 앞으로 4m 도로를 끼고 있고요. 위반 건축물 사항이 없는 물건입니다. 사당역은 4호선과 2호선이 지나갑니다. 2호선은 황금노선으로 강남과 홍대, 성수 등 주요 중심 입지를 다 지나가죠. 4호선은 용산과 서울역의 접근성이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다가구는 사당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당동은 입지 좋은 방배동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현재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예상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유자의 수는 1,800명으로 사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 지역 임장을 갔었는데 걸어보니 인근에 신축 빌라들이 많았습니다. 노후도가 충족이 될까 싶었는데 현재 60% 이상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다세대 건물 안쪽으로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종이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인근에 큰 교회가 있는데 재개발에서 종교시설은 정말 지뢰죠. 다행히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하여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사당 15구역 신통기획 재개발 준비위원회 앞쪽에 60% 동의율을 달성한 상태고 70%까지 동의를 받겠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월 말에 접수를 완료한 상태이고 재개발 초기 단계라서 시간은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 분위기 자체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가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아직 사업 초기인데도 삼성물산에서 플랜카드도 걸어두었네요. 또 다른 호재로는 사당역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사당에서 이수로, 이수에서 사당으로 가는 길이 엄청 밀리는데요. 이걸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당 이수 복합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당 이수 지역 자체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요지인지라 2030 서울시 플랜과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등을 보면 이수 사당 지역은 12개 지역 중심 중에 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할 수는 있어도 교통 요충지로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물건 사진 보겠습니다. 건물 외관으로 봐도 신축의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지하 1층 복도 사진이고요. 1층당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며 임차인 역시 거주 중이므로 보입니다. 2층 복도 사진이고요. 3층 복도 사진입니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3층 복도 사진입니다. 물과 쿠팡 프레시가 보이네요. 여기가 좋은 점이 다른 다중주택 치고는 평수를 넓게 뺐기 때문에 월세를 더 올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신축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단점이긴 하지만 제일 윗집이 3층이기 때문에 임차 맞추는 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긴 옥상 문 모습입니다. 현관문도 새 것처럼 반짝반짝거리고요. 옥상 방수 페인트도 이상 없어 보입니다. 4년 된 건물답게 수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 목록상 지층 1개 호실이 공실인 걸로 보이는데 임장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상으로는 누수나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원룸형이나 일반적인 4, 5평이 아닌 6, 7평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층마다 3개 호실로 총 12개 호실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등기부 현황 파악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2일 근저당권 낙성대 새마을금고에 8억 9,100만 원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밑에 근저당권과 임차권은 낙찰 시 모두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토지 등기부는 임차권을 설정한 저 두 분 빼고는 권리관계가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 정보를 보면요. 임차인이 11명인데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들 전세와 같이 큰 금액으로 임차 계약을 맺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중 손송엽 씨의 경우에는 배당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현재 시작가만큼 쓰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한 소수만 배당받고 나머지는 근저당권자들이 배당받기 때문에 명도가 어렵겠다 싶은 느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넉넉한 이사비를 책정해서 명도의 난이도를 낮추는 계획을 세워보시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강제 집행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토지에 따로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세 파악해보겠습니다. 다가구 특성상 연식과 면적이 모두 상이하지만 일단 최근 거래 물건 중에서 연식이 신식인 다가구 물건은 없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비슷한 토지와 연면적의 물건은 거의 토지 가격만을 반영할 테니 참고하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단독주택은 빼고 다가구만으로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대지 크기의 2004년식 건물이고요. 연면적은 우리 경매 물건이 더 큽니다. 2023년 9월 8일 13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24년 3월 5일 91년식 옛날 건물이죠. 대지 면적과 연면적 다 경매 물건보다 작은 물건이 13억 4,100만 원에 거래되었네요. 우리 물건은 훨씬 신식이니 현재 시작가는 입찰을 고려해볼 만한 금액대라고 보여집니다. 호가 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임장 나갔을 때도 올라왔던 물건 중에 하나가 6억 2천에 투자용으로 이미 팔려 나갔고요. 그래도 발품파라 부동산에 가보면 네이버 부동산에는 안 보이는 매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다가구 물건은 아니었고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15년 안짝의 다가구 물건은 매물이 없고요. 경매 물건 112제곱인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102제곱인 단독주택 매물이 13억 9천만 원의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물건보다 토지는 좀 더 크지만 연면적이 조금 작은 86년식 물건도 19억 3천만 원입니다. 명도만 어찌 해결한다면 확실히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신축하는 스트레스를 명도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4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은 근생빌라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월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 임차인들의 전세금 시세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월세 세팅을 해보면 지층은 1000에 50, 1층은 1000에 70, 2층은 2000에 75, 3층은 2000에 80입니다. 각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니 곱해보면 월 825만 원의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월세 금액은 5만 원 정도는 변동 있게 임대차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40만 원 정도의 월세 세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증금으로 받는 돈을 합치면 1억 8천만 원은 회수하게 되고요. 낙찰가를 현 시작가와 비슷한 15억 8천으로 세팅해서 계산해보면 현금은 일단 취득록세 및 법무비 등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온전히 취득하는 데에만 3억 1,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회수 시 실투자금은 1억 3,600만 원이며 다가구이기 때문에 신탁대출 80%로 산정 시 이자는 5.5%, 월 58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순수익으로 245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임장을 통해 시세조사를 더 명확히 하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시세조사표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찰 준비 2023 타경 110689 매각기일은 2024년 5월 21일입니다. 20년식의 신축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크기를 조금 더 크게 뺐다는 부분이 장점이겠네요. 배양력이 없는 임차인들 뿐이라 명도의 난항을 예상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15억 8천만 원을 쓰더라도 3명의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은 배당을 못 받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입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기만 한 물건은 남들도 좋아합니다. 결국 매력적이지 않은 가격에 낙찰될 확률이 높죠. 명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획해서 들어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